김명식 총장님 발표하실 때 이제 청와대 두 번째 비서관을 하면서 안건 조정위까지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끌고 오는 갔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있었던 얘기는 아직까지 참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뭐해서 다음에 한번 비방록을 쓸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김명식 국장님께서는 법안 발의 이후에 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발의되기 전에 어떤 일들과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국회 혹은 아니면 현 정부의 상황들 중에서 핵심적인 걸 말씀드려서 이후의 입법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소셜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보수 언론들과 보수 정치인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걸 고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2014년 문제의식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2012년 12월 달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의가 되고 거의 만개가 1년 만에 생깁니다. 7천 몇백 개인가? 대충 그렇게 생길 텐데, 그런데 생겨놓고 났는데 그때 원래 협동조합 기본법은 법인격만 부여하는 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겼지만 지원의 어떤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영세한 협동조합들도 많이 생겼고 해서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문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민간 중에 일부가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것도 협동조합 지원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말기업도 그때 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 그 다음에 다른 데들도 막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농협이나 신협 같은 데들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구조라서 이걸 똘똘 몰아가지고 그냥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 라고 하는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고민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아이디어, 함의를 준 게 있는데, 하나가 그때 충남하고 서울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2년 전에 이제 그게 만들어져서 돌아간 거거든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를 만든다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조례를 만들면 법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뭔가 포괄적인 사회적 경제의 통일된 정체성을 부여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까지가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 그러면 이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들 거냐는 전략을 짜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보수 정치인들은 그때 협동조합 얘기 나오면 좀비 협동조합이라고 한국경제신문하고 이런 데서 공격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소셜 이코노미 이래버리면 소셜에다가 ISM만 붙이면 사회주의 뭐 이런 느낌들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을 민주당을 통해서 먼저 갔다가는 또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보수 여당을 통해서 먼저 말을 하게 만들자.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그런 공격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유승민 의원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고, 유승민 의원이 참 취지가 좋아서 자기가 책임지겠다 해서 2014년 1월 달부터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그 당에 만들고 돌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저는 보수 여당 정치인들 정말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뭔가 하면, 모든 회의를 7시 반에 합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딱 끝내고 다 일하러 가고, 우리는 또 딴 일하러 가고,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안 다 검토하고 발표하고 조정하고 하면서 이제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작업을 한 게 4월 아마 중순 정도에 국회 공청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수 여당이니까, 보수당이니까 민간이 원하는 거 다 못 받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이 원하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넣은 안을 민주당으로 전달해주는 작업을
따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청회하고 나서 2주 정도의 2주가 안 돼서 좀 더 보완된 안을 김현미 의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미 바로 이제 한 5월달 초 정도에 양쪽에서 법안이 여당부터 발의되고 그다음 민주당 발의되면 바로 토론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점은 하나는 이제 현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반대한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척이 좀 안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제 술 마시면서 저녁에 뭐라고 저한테 했는가 하면 아니, 민간이 자기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안 도와주는데 이거 왜 이러냐 이런 얘기까지 정말 했었어요. 두 번째, 민주당에서 바로 발의가 되면 5월달부터 논의가 들어가면 저는 그 2014년 연말 가기 전에 통과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절반이 이미 발의를 한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민주당 안에서 이 법안을 김명미 의원이 발의하는 것을 막고 현장 의견 수렴한다고 계속 이걸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때 10월달까지 끄었죠. 그러고 나서 11월달인가 아마 발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 의견을 다 담아가지고 기본법 전문이 거의 뭐 100조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름은 기본법인데 실제는 너무 무거운 법이 되어버려 놓으니까 일단은 여야 합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때 이제 유승민 의원은 2014년 7월달에 원내대표가 됐고 사실 그때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를 낼 수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법안을 늦게 내는 바람에 6개월을 그냥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 달이라든가 어차피 예산하고 이런 것들은 정신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2월 달부터 논의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유승민 의원이 레이저를 맞는 바람에 실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승민 법안에 찬성했던 그 이 여당 국회의원들도 다 반대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끌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이 아무리 짜도 참 이게 안 될 때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진짜 이 법을 보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 동력이 확 줄어들었고 지금까지 온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입법 동력이 들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아까 이게 약한 반대라고 했는데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별 반대를 못 해요. 보수 정치인들도. 이제 뭐가 반대냐 그러면 사회주의하고 비슷해. 이거밖에 이제 반대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가 이제 그 5%꼭 넣어야 되냐. 그리고 이제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기금을 다 없애 나가는 부처인데 기재부에게 주면서 기금을 새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기재부는 좀 이상해요. 좀 그래요. 이 세 개가 사실은 핵심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뭐 조정하면 되는 쟁점이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앞에 또 사회주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는 얘기들.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이미 약간 오염이 됐으면 고쳐보자 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이고요. 22대 때는 아시다시피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숫자를 야당 6개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생법안 가지고 밀어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현재 민주당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대통령이 지금처럼 안 해주고 싶으면 중앙부처도 잘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은 주무부처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도 국회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계속 묶어보면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이 기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질질 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입법 법안은 제정하기가 그러면은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2년 뒤에 지방선거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자불안석입니다. 현재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자불안석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안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정부 여당의 변화가 없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 이후에 22대 국회가 한 1년 한 5개월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여당 당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요. 이 여당 당대표의 포지셔닝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본다면 가장 좀 안 좋은 시나리오는 다음 대선 뒤 15개월 안에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대선 전에는 좀 최대한 여야의 입장을 좁히는 쪽으로 끌고 나가고, 대선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제 민주개혁 세력이 대통령과 정권을 잡게 되면 좁혀놓은 상태에서 바로 밀어붙여서 몇 개월 안에 끝내버리자. 요게 저는 이제 입법 전략이고요. 만약에 정부 여당의 당대표하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저는 훨씬 더 빨리 만들 수도 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그 마케팅 이론 중에 틈에 발넣기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만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입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 일단 법안에 있는 최소한의 증거라도 만들어 놓고 집어넣어서 일단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계속 문을 열어나가는 게 좋은 마케팅 기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제 그러면은 최소한의 기준, 뭐 적정 기준, 최대 기준 이런 세 가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셜 어쩌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의 의도와 무관치 않게 사회적으로 오염이 되어버렸다면 좀 탈피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유엔에서 2023년도에 사회연대 경제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 정부는 그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찬성표를 던진 사회연대 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욕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름을 사회연대 경제로 바꾸자. 근데 이제 이 이름을 바꾸는 순간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는 쑥스러우니까 유엔 사회연대 경제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 범위가 있고 그럼 거기 맞춰서 사회연대 경제 기본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걸리는 게 범위입니다. 범위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 쭉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범위를 축소시킨 상태에서 뒤에 의무조항들을 좀 강하게 넣어놓은 게 있어요. 문형원리를 지켜라 이러면서. 근데 그걸 그대로 한 다음에 유럽이나 유엔의 사회연대경제 범위를 적어버리면 저는 제2의 사학법 사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그동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 토론할 때 보통 5장, 6장은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거기에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앞에 범위를 좀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으로 만들고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강조에 대한 기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 때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가 많은 함의를 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울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5천만 국민들이 누구에게 기대를 걸 수 있을까요? 좀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정답을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강조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조의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가 있을 텐데 저는 그걸 좀 선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로 바꾸고 우리가 민간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이 충분히 좀 담기게 사전에 좀 작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도 도울 수 있는 거는 다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주는 다른 어디보다 사회연대 경제의 기풍들이 잘 살아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뭐 NPO 조직들, 뭐 시민사회, 공동체 운동 이런 데하고 그래도 가깝게 돌아가고 있는 데가 광주고,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 광산구에서 하는 데가 전국의 모범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강주에는 싹이 트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주는 선도적인 어떤
활동을 해주시면 이거를 모아가지고 우리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현장에서 되고 있는데 좀 국회가 해라라고 말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응장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적긴 했는데, 이건 작년 아마 강주 사회적 경제 콜로퀴움에서 제가 발표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태 소장님, 우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셨고요. 듣고 있자니 아쉬움도 크고 화도 좀 납니다. 사회연대경제 많이 생소하시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작년에 유엔에서 이제 발표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냥 사회적 경제가 되게 익숙한데 사회연대경제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다른데 얼마 전까지 저희가 들었던 오해 중에 사회적 기업이냐 사회적 기업이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회연대경제로 바꾸면 그런 말은 또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또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또 광주의 거는 기대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광주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제가 지금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는데 여기 한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님도 오셨는데 한기업 이사회에 가면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예, 광주는 전국 박람회도 없어졌는데 아직도 지역 박람회 이어서 쭉 해오고 있고, 뭐 이렇게 그만큼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광주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태 소장님께서도 광주에 거는 기대로 전에 서울이 역할을 했다면